안녕하십니까, 서성록국어입니다. 오늘은 형태소 중에서 파생어와 합성어의 좀 심화 수업 들어갈 거고요. 앞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오늘은 단어의 구성 요소, 즉 어근과 접사를 이용해서 좀 깊이 있게 파생어와 합성어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일단 이 필기를 많이 좀 하셔야 돼가지고요. 좀 피곤할 겁니다. 그래서 멈춰놓고 잘 이제 좀 빠르다 싶은 친구들은 필기를 하고 나서 수업을 듣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배울 거는 바로 파생어입니다. 파생어. 이렇게 요 정도에다가 딱 필기를 해주시고요. 파생어는 이렇게 이원화 시켜가지고 이원화 시켜서 예쁘게 요 정도로 이원화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다가는 접두사를 이용한 접두 파생어, 밑에다가는 전미사를 이용한 전미 파생어. 자, 좋죠? 자, 원래 강사들이 원래 필기가 되어 있는 교재로 수업하면 여러분들도 사실 눈으로 보면 좋을 텐데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손을 움직여야 필기가 또 잘 되는 겁니다.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는 딱 봐도 앞에 접두사가 오고 뒤에 어근이 이렇게 오는 앞에 접사, 뒤에 어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접두사의 역할은 의미를 한정하는 접두 파생어는 의미를 한정하는 것만 있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때 이 접두사는 동그라미 치고 의미를 제한하는 역할 정도만.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항상 예외가 있어요. 강마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마르다가 동사입니다. 물이 마른다, 목이 마른다 동사예요. 신기하게. 근데 너는 왜 이렇게 깡말라니, 강마르다 또는 메말라니 같은 단어는 품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좀 예외보다는 원칙적으로 공부를 하죠. 이렇게 접사가 앞에 붙으면 의미를 제한하는 정도만 역할을 하고 어, 품사를 바꾸거나 이러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 한정접사라고 합니다. 한정접사. 그래서 얘는 접두 파생어는 쉽습니다. 앞에 붙는 건데 바로 예를 들어갈게요. 요건 쉬워서 예를 들어 맨손. 자, 이 지금 맨이 암기할 거는 좀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문제 풀이하면서 가면 되고 잘 문제 안 나오고요. 또사냐 아니냐 좀 헷갈리는 것들 정도만 좀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학교 책을 통해서 해도 되고, 선생님이 만약에 오늘 끝나고 좀 뒤에 접두사 종류를 타이핑 쳐가지고 좀 빠른 속도로 좀 적어 드릴게요. 맨손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봤는데 얘는 아무것도 없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맨손이라고 하고 비유적으로 쓰이죠. 그리고 헛걸음, 좀 멀리 떨어져서 헛걸음 했을 때 얘는 좀 보람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만 더 쓸게요. 나리, 개나리 뭐 이런 거, 이 개. 자, 뭐 군침 몇 개 더 써봤습니다. 요런 애들 앞에 좀 필기하기 용이하게 마름모를 안 쳤는데 얘는 좀 흔한 품질이 떨어지는 군침은 쓸모없는 요런 뜻이 되겠습니다. 보면 얘네들 지금 손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손이 어때요? 명사죠. 손이 명사고 걸음도 명사고 나라가 아니라 날입니다. 노래까지 불렀죠? 자, 뒤에 있는 단어 보면은 걸음, 나리. 진짜 나리라는 게 있어요. 나리, 개나리, 침. 질질 흘리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명사 앞에 붙었는데 이렇게 해도 어때요? 여전히 군침도 명사죠. 이런 게 헷갈리면 치솟다 한번 해볼게요. 치솟다. 이게 이제 위로란 뜻이에요. 위로. 휘졌다, 마구졌다처럼. 솟다도 솟다 동사고요. 치솟다도 동사죠. 이렇게 접두사는 앞에 붙어도 품사를 바꾸지 못하고 문장의 형식도 바꾸지 못합니다. 이렇게 의미를 제한하는 정도로만 사용하는 것. 이런 게 바로 접두파생어의 접두사, 한정접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게 앞에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렇게 앞에 붙은 친구들 접사들은 단어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품사를 바꾼다든지 그냥 의미를 제한하는 정도만 사용하는 게 이제 접두사고 그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가 접두파생어예요. 근데 바로 얘가 문제입니다. 얘가 수능 시험 거의 뭐 나왔다 하면은 1순위죠. 전미 파생어. 즉 뒤에 붙은 파생어 그 어근에 뒤에 접사가 붙어서 전미사라고 하죠.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까다로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미사에 좀 주의를 해주시고 필기를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3원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먼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쏘리. 두 개로 나누자. 그래서 하나가 한정접사. 전미사가 한정전미사 접사인 경우도 있어요. 한정접사인 경우도 그냥 의미만 단순하게 품사를 바꾸지 못하고 근데 지배접사라는 게 있습니다. 지배접사. 접사 주제 메인이 아닌데 지배하는 친구죠. 이게 또 중요하죠. 어? 지배해버리는 접사. 어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근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접사를 지배접사라고 해요. 한정접사는 말 그대로 의미만 제한한다고 했죠. 아까 우리 의미 제한. 네, 의미 제한은 어디서 배웠죠? 여기서 배웠습니다. 의미 제한. 그지?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점, 점 보는 거 알죠? 동양 철학. 그 점쟁이. 이렇게 마름모 뒤에 거는 마름모 칠게요. 예, 이렇게. 이 마름모가 점미사거든요. 근데 점도 명사고 점쟁이까지 붙었을 때 이렇게 합했을 때도 명사입니다. 이해가죠? 품사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는 경우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바늘, 리을이 탈락하는데 바늘, 질, 행위란 뜻이거든요. 이렇게 탈락해서 바느질이 되죠. 역시 바늘도 명사고 바느질도 결국 명사죠. 가로 안에 리을이 탈락하니까 그쵸? 하나만 더 해볼까요? 선생님, 선생 중에서 존경하는 사람. 이 님이 접사였습니다. 접미사. 임에 침묵할 땐 임이라고 써야 돼요. 그때 옛날이니까 두음 법칙 없는 상태로 썼는데 선생도 명사고 좀 기분 나쁘네요. 그지? 그리고 선생님은 역시 또 명사입니다. 어때요? 품사가 안 바뀌었죠. 이렇게 품사 바뀌지 않는 거. 의미만 딱 제한해 주는 거. 바늘 중에 바늘질을 하는 행동, 행위. 점 보는 사람 중에 점을 그 전문가, 그 쟁이가 이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되고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도 된단 말이야. 선생 중에 그 중에서 좀 존경하는 분 선생님. 이렇게 의미를 제한하는 역할 정도를 할 수 있어요. 전미사도. 다시 한번 우리 지금 뒤에 붙은 전미사의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고 그게 붙었을 때 전미파생어가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 중요한 이 카테고리를 잘 봐야 돼요. 중요한 건 바로 지배접사입니다. 지배접사가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요. 좀 삐뚤삐뚤하네. 자, 하나가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품사를 먼저 한 겁니다. 그리고 문장 형식을 바꾸는 경우. 문장 형식을 바꾸는 경우 그리고 품사와 그냥 문장이라고 쓸게요. 문장을 바꾸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편의상 얘를 A, 얘를 B, 얘를 A와 B 둘 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보기에 좋겠죠? 품사를 바꾸는 경우는 뒤에 붙어서 품사를 바꿔버리는데 예를 들어 얼다에 뒤에 음을 이렇게 넣어보죠. 어떻게 돼요? 얼다는 분명히 동사였는데 언다가 되죠. 얼음 나온다, 얼음 냉장고 할 때 얼음이 딱 되는 순간 명사로 바뀌죠. 품사가 바뀌는 접사 음입니다. 물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똑같습니다. 아, 머리 때문에 안 보이네. 소리. 약간 오른쪽으로 됐죠? 내가 갈까 이렇게. 자, 이렇게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또 이렇게 책을 이동해서
하나만 더 써볼까요? 자, 새 있죠? 여기에 롭다. 물론 접사만 롭이에요. 롭. 새롭다. 이렇게 쓸게요. 자, 보이죠? 이때 새는 품사가 관형사입니다. 관형사. 이 친구 관형사. 새 옷 할 때. 근데 이때 롭 같은 게 붙으면 이 접사입니다. 뒤에 왔잖아. 어찌됐든 어근 뒤에. 예, 이렇게 되면 형용사가 돼버려. 새롭다 하고 형용사. 파란색으로 명사. 자, 이렇게 뒤에 붙어서 품사를 바꾸는 경우. 이런 게 바로 지배 접사 중에 A 형태. 바로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죠? 품사를 바꾸는 경우. 두 번째, 문장을 바꾸는 경우는 예문을 하나만 쓸게요. 예문 하나만. 예를 들어, 돌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돌다. 보이죠? 돌다. 돌리다. 이희리기 우구추. 기억나? 어릴 때 배웠죠? 돌리다. 이때 이 니를 집어넣잖아요. 양쪽 짝대기 니를 집어넣잖아요. 접사예요. 돌다도 사전에 따로 실리고 돌리다도 따로 실려요. 돌리다 그러면은 뭔가 확 바뀐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돌리다가 되면은 둘 다 동사라서 품사는 안 바뀝니다. 돌다도 동사고 돌리다도 동사예요. 그쵸? 근데 문장이 바뀌어요. 아, 이거 안 된다. 내 얼굴이 방해가 되는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돌리다가 되면은 팽이가 돌다. 이런 문장이었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팽이를 돌리다처럼 갑자기 타동사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품사는 그대로인데 뭔가 문장이 주어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나는 팽이를 돌리다처럼 두 자리 서술어가 되고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가 됐죠. 이렇게 문장 형식을 바뀌는 경우입니다. 바꾸는 경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이제 둘 다 바꾸는 경우인데 낮다. 품사가 뭐죠?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세요. 낮다. 온도가 낮다. 그렇지, 형용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희리기 우구추처럼 사동접사 이게 소를 집어넣죠. 색깔을 더 칠할게요. 이렇게 하는 순간 문장도 바뀝니다. 온도가 낮다. 그죠? 온도가 낮다. 여기서 또 온도를 낮추다. 어때요? 앞에 있는 거는 온도가 낮다라는 한 자리 서술어였는데 나는 온도를 낮추다처럼 주어는 생략했지만 두 자리 서술어가 되고 갑자기 목적어가 필요하게 됐죠. 또한 이 낮다는 형용사인데 갑자기 낮춘다라고 해서 동사로 바뀌었죠. 그래서 품사도 이 추라는 놈이 품사도 바꿨고 문장 형태도 바꿨죠. 아,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멈췄다 쓰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품사를 바꾸는 경우, 문장 형식을 바꾸는 경우, 둘 다 바꾸는 경우를 꼭 물어보므로 특히나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전미파생어와 지배접사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합성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좀 내릴게요, 이제. 능숙하죠? 자, 합성어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대등합성어가 있고, 종속합성어가 있고, 융합합성어가 있어요. 합성어 다시 한번 합성어라는 것은 어근과 어근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볼 수 있는, 직접 구성 성분으로 분리를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합성어입니다. 어? 자, 그래서 이 합성어를 공부할 때는 일단 어근이 뭔지는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럼 말 그대로 대등합성어 같은 경우는 대등한 관계죠. 대등한 관계입니다. 어, 만, 그래서 B급으로 이렇게 A하고 B가 A라는 어근과 B라는 어근이 이렇게 대등하게 열거된 느낌? 됐죠? 대등합성어. 그래서 오다와 가다. 논과 밭. 꼭 반대 단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 그리고 라는 뜻으로 손과 발처럼 이렇게 과를 집어넣어 보면 좀 이해가 쉽죠. 손과 발. 오다. 그리고 가다. 그리고
하다. 그리고 논과 밭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아 대등하구나. 그리고 여기 대등하게 붙어서 된 합성어는 둘 다 의미가 살아 있습니다. 논과 밭, 말과 소 이렇게. 그럼 종속 합성어는 말이죠. A라는 어근이 B라는 어근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합성어를 종속 합성어라고 합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도 했지만 한쪽이 한쪽에 약간 이렇게 포함 관계에 되어 있는 이때는 사실 약간 B가 메인이죠, 그지? 이런 게 종속 합성어가 되고요. 누가 봐도 얘는 여러 나물이 있지만 명이나물, 콩나물, 그리고 돌다리, 나무다리, 그리고 뭐 빌어먹다, 다른 먹다가 있겠고 얕보다, 높게보다 뭐 이런 뜻이 있겠죠? 한쪽이 한쪽을 이렇게 수식하는 딱 봐도 얘네들은 둘 다 어근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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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근어근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융합 합성어는 A와 좀 크게 그릴게요. A와 B가 만나 제 C의 뜻을 갖게 되는 음, 새로운 뜻을 new 뜻 물론 A와 B를 완전히 벗어나진 않지만 여러 가지 경우가 또 있어요. 모의고사 보면은 B의 뜻은 어느 정도 살아있으나 결국 합쳐지면 A의 뜻은 살아있으나 합쳐지면 다른 뜻 그리고 또 B의 뜻은 살아있지만 합쳐지면 결국은 다른 뜻 뭐 이런 것들이 융합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른쪽에 밤낮이 진짜 밤낮으로 쓰이면 이렇게 대등으로 올라갑니다. 어? 너는 외국 갔다 오더니 밤낮이 바뀌었구나 같은 경우는 늘로 안 쓰이면 일로 가겠죠. 하지만 그래서 문맥적으로 봐줘야 돼요. 예를 들어 너는 밤낮 술 먹니? 죽죠 이러면 밤낮 그 밤에도 먹고 낮에도 하루 종일 먹으면 죽죠. 그래서 밤낮이 하루 종일로 쓰이면 융합이 되는 거고 너는 밤낮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대등이 되는 거예요. 춘추도 봄과 가을이란 뜻인데 합해서 나이로 쓰이니까요. 예를 들어 몇 개 더 써주면 구멍가게 가게긴 가게죠. 지금 이게 A고 이게 B인데 B의 뜻이 살아있어요. A는 약간 이제 비유적으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살짝 가게긴 가게야. 그지? 그럼 구멍가게가 약간 작은 가게로 쓰이고 쥐며느리 이건 둘 다 날아갔죠. 진짜 며느리가 아니죠. 쥐를 며느리로 삼진 않죠. 어근과 어근 A와 B가 만나서 완전히 벌레가 되죠. 벌레. 그지? 이런 식으로 합쳐졌을 때 완전히 다른 뜻으로 사용되면 융합성어라고 합니다. 괜찮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관계에 따라 이렇게 만든 거고요. 자, 여러 가지 합성어를 한번 또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합성어, 좀 널찍하게 합성어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썼죠? 합성어를 또 이렇게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음? 삐뚤어졌네. 필기를 요 정도 넓기로 살짝 띄워보시고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합성어를 품사에 따라 또 나눌 수가 있는데 품사에 따라 나눠볼 수가 있고 여기는 통사 구조에 따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조건 관계에 따라 관계 단어 A와 B의 어근과 어근의 관계에 따라 이렇게 나뉜 거고 또 밑에 있는 애들은 품사에 따라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개 정도 쓸 테니까 문제 풀면서 완성하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 5개.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합성 명사 만나가지고 최종적으로 명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금목걸이 결국 만나서 최종적으로 명사가 됐죠. 솔나무, 소나무 결국 나무잖아. 이런 게 합성 명사예요. 참 쉽죠? 그러면 합성 동사 결국은 만나서 동사가 됐다는 얘기인데 뭐 오르내리다, 오르내리다 그리고 앞서다, 앞에 선다는 뜻이죠. 앞서다. 나는 공부를 저 친구에 비해 앞서다. 그 다음에 힘내다, 힘을 내다, 목적어랑 서술어 만나서 결국 힘낸다, 동사가 되죠. 합성 형용사. 팔 아프죠? 미안합니다. 공부하는데 최종적으로 형용사가 되어 있는데 재미있다. 이거 한 단어예요. 록사마 수업은 재밌다. 그리고 맛있다. 두 개만 쓸게요. 결국은 재미와 있다가 만나 재미있다 형용사죠. 맛이 있다.
결국 맛있다, 맛있는다가 안 되죠. 이런 게 있겠습니다. 합성 관형사도 있어요. 결국 만나서 관형사가 되는 건데 어떤 게 있을까? 한두 사람. 이것도 한 개, 두 개가 만난 거니까 합성어 맞죠? 여럿 남은, 여남은. 자, 남다란 뜻이니까.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런 게 합성 관형사입니다. 이런저런 사람. 관형사는 뭔지 알죠? 그 다음에 합성 부사가 있습니다. 팔 아프다. 나도 팔 아픈데 여러분들도 팔 아프죠? 둥글둥글. 두 번씩 만납니다. 이렇게. 둥글둥글 의태어가 좀 많네요. 그죠? 그리고 어느 사이. 이 새가 사이예요. 사이. 근데 이게 명사 같지만 어느새 가. 그 조사가 못 붙죠. 어느새 다가왔다. 이런 식으로 합성 부사가 되는 거예요. 재밌죠? 곧잘. 이런 것도 곧잘 하네. 곧과 잘이 만나서 합성 부사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봤고요. 마지막 오늘 하이라이트 통사 구조에 따라 나누는데 통사 구조에 따라 음, 요거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 자, 통사가 선생님 뭐라 그랬죠? 통사가 문장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문장은 맨 주어가 앞에 오고 그다음에 서술어 끝에 오고 목적어 가운데 오죠. 그런 문장의 흐름을 잘 연결해 가지고 만든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 그 품사 문장의 형식을 좀 어긋내고 만난 게 비통사적 합성어인데 쉬운 말로 문장 형식을 안 따라서 약간 이제 비문법적인 결합. 좀 문법을 파괴하고 만난 그런 느낌이 있다고나 할까? 그런 게 바로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나라 문장의 형식을 잘 따르고 있단 말이야. 줄 한번 거 보고 우리 문장 형식을 잘 따름.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 문장 형식이 도대체 뭘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문장은요. 명사와 명사가 연달아 올 수 있죠. 고향 하늘. 그죠? 고향 하늘.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관형사나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라고 해도 되고 관형사가 명사 체연 꾸미는 거 체연 그냥 명사라고 할게요. 새옷, 새어머니 좀 슬픈데 이런 게 오면은 부드럽죠. 새어머니, 새옷 그죠? 그 다음에 부사가 뭐 꾸미죠? 부사가 또는 부사어라고 해도 되고 용언을 꾸민단 말이야. 당연히 꾸밀 수 있는 놈이니까 정상적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용언 자체가 용언의 어간과 어미 용언 자체가 용언과 이렇게 결합하거나 다른 놈들하고 결합해도 통사입니다. 요건 예를 들어 돌아가다처럼 여기에 아에다 색깔펜을 좀 바꿔주시고요. 연결어미 이 연결어미를 잘 집어넣고 짧게 줄이겠습니다. 기음이가 미니미가 됐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어미를 잘 집어넣고 돌아서 가는 거잖아. 잘 집어넣고 만든 게 통사적 합성어예요. 비통사적 합성어는 그걸 다 어긴 건데, 예를 들어 어간에 바로 다른 품사가 온 거죠. 용언이나 다른 체언, 그 다음에 다른 품사. 부사가 사실은 체언을 수식할 수 없는데 이렇게 수식 불가하죠.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만난 친구들이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예를 들어 밑에다 쓸게요. 어간에 용언이 바로 붙어. 예를 들어 꼭 용언이 아니어도 돼. 뭐가 있을까? 오르내리다. 이 경우는 원래 이 사이에 고 같은 게 좀 들어가 줘야 돼. 오르고 내리다. 그래야 요거를 분리해서 썼을 때 우리나라 문장 성분에 부드럽죠? 너 어디 가니? 나 내일 산에 오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르고 이렇게 말해야지. 나 내일 산에 오르. 이렇게 하면은 분리했을 때 뭔가 이상하단 말이죠. 그리고 꼭 용언이 안 와도 돼요. 여기에 체온 와도 됩니다. 체온도 와도 되는데 덮밥 어때요? 너 어제 뭐 먹었냐?
stuff. 이상하죠? 여기에 뭔가 이런 게 와야 돼요. 뭔가 덮은 밥, 고기를 덮은, 은은을 던 이런 게 좀 있어줘야 밥을 꾸밀 수 있거든요. 분리를 해봤을 때 뭔가 우리나라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쓸 수 없는 어간혼자 썼다든지 어미 없이 이렇게 해서 중간에 파란색 같은 걸 넣어봤을 때 되면은 그게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원래 붓을 요거 예를 들어볼게요. 요거 부슬부슬 비가 내린다. 보통 이렇게 해서 부사는 원래 이렇게 꾸미는 죠. 용언을 꾸미는 건데 붓을 비 원래 이렇게 못 꾸며요. 또 척척 해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척척 박사. 그래서 이것도 원칙적으로 못 꾸미고 얘도 원칙적으로 못 꾸민단 말이에요. 척척 대신에 여러분들 이름 넣어보세요. 어? 척척민준 돼 안 돼요? 이상하죠? 척척민준. 척척박사가 더 자연스러우니까 우리가 척척박사 척척박사 하지만 부슬부슬 내린다. 부슬비 자연스러워서 되는 것 같지만 저런 피음성성 증어는 절대 체언을 수식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문장에 말이죠. 야, 쟤는 뭐든지 척척 민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건 말이죠. 익숙해져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어간 단독으로 절대 뒤에 있는 어간 용언이랑 만날 수가 없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런 걸 빼고 만난 거죠. 어, 검버섯이라고 하죠. 얼굴에 막 난 거. 이것도 원래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맞춰보세요. 검은이 와야죠. 검은. 음? 검은. 이렇게 검은. 검버섯. 이런 거. 노푸른. 원래 높고 푸르다가 와야 돼요. 노푸르다. 여기도 원래 고 이런 게 와줘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어미나 전성어미 없이 만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거의 10초예요, 10초.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자, 이로써 파생어랑 합성어, 그리고 합성어의 종류, 그리고 통사, 비통사 이렇게 좀 심층적으로 한번 배워봤고요. 이거 선생님이 이제 조만간 여기 배운 데까지 모든 기출을 빠른 속도로 빨리 푸는 방법을 한번 수업할 건데요. 그때 한번 적응을 해보고 그리고 숙제 준 거 있지? 해보고 나서 그래도 어려우면 질문하세요. 진짜 쉽습니다. 자, 다만 좀 어려운 게 통사, 비통사는 좀 할만하고 얘는 품사를 알아야 되고 이거 요거 항생어 특히 지배접사 이런 거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 로써 형태소 수업이 끝났고요. 다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우리 뭘 해야 된다고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셔야 됩니다. 질의응답 많이 하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